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인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1000가정에 감염병 대응 세트가 전달되고 대구 의료진에게 도시락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북부 주민들의 수건 중 하나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2025년 3월 개청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한 감염병 대응 세트부터 대구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지원까지 곳곳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상자에 물건을 넣는 봉사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영양제와 마스크, 참치캔, 항균 비누 등이 담긴 상자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감염병 대응 세트는 인천 지역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됩니다. 뿌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한테 돌아갈 걸 생각하면서 행복합니다. 한켠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비상식량 100세트도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즉석밥과 라면, 참치캔과 햄, 조미김, 데워 먹을 수 있는 레트로 식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시민들이 한 분 한 분 정성 어린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필코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 인구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천시청 직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오는 9일엔 남동체육관에서 시와 군구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원봉사자들도 헌혈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일엔 인천 지역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이 도시락 10,000개를 지원했습니다. 도시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부담은 더 커졌는데요. 인천에서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동구 9월시장입니다. 주말 평일할 것 없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시장 안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인천의 대표 시장이지만 코로나19 여파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평일 매출은 70% 이상 떨어진 상황. 매출 타격에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장 점포 113곳 가운데 현재까지 30여 곳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임대료는 이제 각자 다 다른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못 낼 지경인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주인이 조금 이제 DC를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한 최대 40%에서 10%까지 지금 할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임대료 인하 소식에 상인들은 그나마 힘을 얻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썰렁하잖아요. 예,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임차인께서 또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현시장과 신기시장 등 9개 시장에서 5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제 혜택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그 국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 현재 그 관계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또한 소상공인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아주 다양한 세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고통을 나누기 위한 상생의 물결이 더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따뜻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마스크 품귀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소 옷수선 자원봉사를 하던 단체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잠시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유기농 원단으로 만든 면에 끈을 얹습니다. 재봉틀로 꼼꼼히 바느질을 하자 마스크 윤곽이 드러납니다.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다림질까지 거치자 면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마스크 사이에 정전기 필터를 끼우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도 커집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옷수선 봉사단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직접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수제 마스크 살려면 4-5천 원 엄두도 못 내죠. 우리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또 그래 좋은 일에 쓰이면 좋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루에 제작하는 마스크는 약 200여 개. 우선 1000개를 만들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동구는 추가로 3000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희망이 되고 또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에게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인천시는 시 산하기관과 다른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입장이라서 시에서도 이 남동구의 좋은 사례를 참조를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여성의 회관 등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옷수선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의 옷을 고쳐주겠다며 1년 전 탄생했습니다. 20년간 사용해 버리는 재봉틀을 구해 봉사를 이어올 만큼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코로나19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입니다. 이런 마스크를 직접 만드는 일이 각 가정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마스크 겉감과 안감용 천 2장과 필터, 그리고 끈과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천은 성인용의 경우 마스크 한 장당 가로 30cm, 세로 20cm를 준비하면 되고 멜트블론 등의 필터를 구하지 못했다면 마스크용 부직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끈은 성인은 18cm 정도를, 아동용은 16cm 정도 길이로 자릅니다. 코를 감쌀 와이어는 6에서 7cm 정도면 됩니다. 바늘과 실은 기본입니다. 지금은 필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근데 마스크 안감으로 쓰는 마스크 부직포라는 게 있어요. 걔를 대용으로. 다음은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먼저 본을 뜨기 위한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면은 마스크를 접었을 때 반쪽만 있으면 되는데 가로는 13cm, 세로의 경우 코 쪽은 16cm, 귀 쪽은 6cm 정도면 성인용으로 충분합니다. 겉감과 안감을 겹쳐 핀 등으로 고정시킨 뒤 준비된 도면을 대고 그린 다음 턱 부분만 빼고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반박음질 방식으로 해야 박음질 사이가 벌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음질이 끝났다면 마스크 모양으로 천을 자르면 되는데 시접 부분을 0.5cm 정도 남기고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감과 안감을 뒤집은 뒤 박음질하지 않은 턱 부분 안으로 와이어를 넣고 정중앙에 위치시킨 다음 위아래 방식으로 홈질을 해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와이어 달기를 마쳤다면 턱 부분을 박음질하면 되는데 양쪽을 겹쳐 반박음질 방식으로 해야 촘촘하게 바느질이 되고 모양도 잡힙니다. 홈질을 해도 되는데 홈질이 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아마 근데 반박음질을 한번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천이니까 이제 저희가 빨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반박음질 했고요.
다음은 양쪽에 귀걸이용 끈을 답니다. 끈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호에 맞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직포를 넣기 위해 마스크 뒷면 양쪽에 천을 붙인 뒤 마스크 크기보다 조금 작게 부직포를 잘라 끼우면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2,7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여행업 등 서비스업과 중국에서 원자재 부품 조달이 지연되거나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기간은 오늘부터 9월 말까지로 업체당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0.75%입니다. 인천시는 모든 공직자가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는 면 마스크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공직자부터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수범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름, 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원 중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근무일이 여름, 겨울방학으로 변경돼 임금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맞춤형 복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거나 임금 선지급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구가 서로 이음 온라인몰에서 마스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서구는 당초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서구몰에서 하루에 마스크 2,500장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마스크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하자 서구는 긴급회의를 열고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에 특별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의료진과 환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의료용 물품 구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사고 구조활동 소식입니다.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 26분경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거주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거주자인 30대 남성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입주자 11명은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302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 50분경에는 부평구 상곡동에 있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거실에 설치해놓은 김치냉장고 뒤편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불이 나자 부평소방서에서는 소방관 83명과 소방차 28대를 투입하여 진화에 나섰으며 거주자인 50대 여성을 포함하여 입주자 2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55명은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2,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8분경 연수구 청학동 한 대형마트 2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이 끼었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업체 직원인 20대 남성이 기계를 수리하던 중 우측 다리가 끼어 중상을 입었는데요. 출동한 공단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20분경에는 옹진군 자올면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주방용 가스버너에 불을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였는데요. 식당 주인인 40대 여성이 안면부와 팔, 그리고 다리에 2도와 3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중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해경 헬기를 이용하여 내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발생되어 8명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에서는 준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였는데요. 10년 넘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이 북부지원은 서구 당하룡 일대에 건립되는데 오는 2025년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 남쪽에 위치해 있어 법원을 이용하려는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부 지원 설치 요구가 나온 건 지난 2008년부터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검단 신도시 안에 부지를 확보했고 이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신동근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부지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함께 설치되는 건데 지역사회에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법 통과를 간절히 염원한 300만 인천 시민과 55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환영의 인사를 밝힙니다. 북부지원과 지청은 당하동 일대 4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개청 시기는 오는 2025년 3월. 서구는 물론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는데 현재 이 지역 주민은 91만 명에 달합니다. 향후 청라국제도시와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개발 사업 등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 행정 서비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육 미혼모 가정 10곳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센터와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수업 롯데면세점은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대상인 만수동의 한 가정에는 자녀의 공부방을 만들고 가구와 수납 비품을 설치했습니다. 센터는 올해 양육 미혼모 가정 9곳에 추가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